있는 거 또 여기 이렇게 와 주셨으니까 또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시인이 뭐 말씀하시는 거 편하게 그냥 뭐 듣다가 시인님한테 뭐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은 편하게 막 질문하셔도 돼요.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시인님 준비 되셨죠? 네.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네,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는 참으로 오랜 여정을 함께했지요. 네, 시집을 내게 된 작가 정연승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처음 해봐서 많이 부끄럽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시를 2014년부터 그냥 취미삼아 쓰고 있다가 이렇게 출판사나 아니면은 신춘문예 이렇게 마음 잡고 투고하거나 신춘문예 응모하게 된 지는 한 2018년, 2019년 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이제 5, 6년 됐나? 근데 이제 신춘문예 같은 걸 할 때도 거의 응모를 하는데 되지도 않고 그리고 출판사도 여러 출판사에다가 투표를 했었는데도 잘 받아주지도 않고 했었는데 홍장 플러스에서 그래도 이제 본인 시집 투고 업무들을 이제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투고한 지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홍보자 플러스가 그 출판사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6월 초에 출판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7월 1일 오늘 이제 어쩌다가 출판 기념일까지 이제 하게 됐어요. 약간 그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그냥 시만 내면 될 줄 이제 투고를 하면은 될 줄 알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출판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도 않고 제목도 좀 고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시의 순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집 다른 문구를 통해서 시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걸 만들게 된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수고 이제 그렇게 고생해 주신 이제 홍장의 이장훈 대표님이 계시고 그리고 뒤에 송세아 편집장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네, 안소라 담당 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이 이제 많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이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이제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뭐 출판 비하인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혹시 뭐 있으신가요? 이수아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게 사람의 이름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해요. 그 이수아는 그 제가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이제 윤진서 씨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올드보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분이
그 합천 때인가 거기서 이제 자기 남동생이 이제 손을 놓고 이제 떨어지는 이제 자기가 책임감을 못 하고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영화 모든 장면 중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서 거기에 대한 뭐 오마주, 리스펙트 뭐 이런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시를 쓰게 됐고요. 제목을 따로 쓰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이제 그 배우 이름은 여자 배우 이름 이진서 씨인데 그 극중에서의 이름은 이제 이수아라고 유지태 씨 어린 시절에 친 누나 역할로 나오신 그분의 극중 이름을 제목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나요? 시집 제목은 왜 우리는 참으로 우아한 여자를 함께 지어라고 정했어요? 그게 이제 제목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출판사랑 저랑 생각하고 있는 게 엄청 많았고 그 앞에 거 몇 개를 믿으시자면 제가 맨 처음에 그냥 토크를 했을 때는 삶의 밤 별빛이 비추어 영웅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랑 이제 고려를 해보다가 먼저 제가 이제 꿈의 파편들이라고 또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짧다 이거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출판사와 저와 이제 제목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심을 하고 교류를 한 결과 그래서 제 그 마지막 시 바로 직전의 시 삶의 그대에게 전할 그 시의 맨 앞행, 맨 첫 행의 그 행의 전체 글 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오랜 여정을 함께 했지요. 네, 그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뭐 책 소개를 좀 하자면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 사셔서 이제 제가 1장이 있고 2장이 있는데요. 1장은 이제 삶과 그리고 밤에 대한 조금 슬픈 시가 많은 그런 유의 시들을 이제 1장에다 모아놨었고요. 그리고 2장은 너무 희망적이진 않대 점점 그 삶의 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점점 천천히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이 장에서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1장과 2장을 구분했고요. 그리고 되게 제 시 읽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이 굉장히 밝은 느낌이 많이 좋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잔잔한 희망, 덤덤한 희망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끝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1장이 우울의 극으로 치솟는다고 해서 2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막 밝고 희망찬 그 미래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읽으실 때에도 조금 서양이 조금 밝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 그 2장에 대해서도 약간 덤덤한 느낌으로 조금 읽으시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시가 저는
서정성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에 다른 친구는 계시겠지만 이게 사회성을 갖는다던가 조금 진취성이 있는 그런 시는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있고요. 되게 영감을 어떻게 받냐면 되게 이게 시를 간을 들어가면 사물을 자세히 봐라. 거기서 있는 속성을 알아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순간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되게 철학적인 생각들 그런 걸 순간순간에 이제 공책에다가 글씨로 쓴다던가 아니면은 휴대폰도 있으니까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걸 그 필두로 그 핵심 이야기를 필두로 시를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할 때도 있고요. 거의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시를 전개하고 물론 이제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의 좀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를 쓸 때도 있습니다. 네. 혹시 책 읽으실 분들 중에 제 책 중에 시 중에서 좀 좋아하는 시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어떤 시가 제일 좋은가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저는 이제 시집 중에 잠시만요. (50페이지에) 보시면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진짜 시를 쓸 때 대부분 물론 빨리 걸리는 것도 있고 오래 걸리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빨리 걸려도 하루 영감을 하나 한번 받고 쓰고 그리고 퇴고를 몇 번을 하고 탈고를 하는 데까지 가장 짧아도 이제 하루밖에 안 걸려요. 가장 짧은 게 하루인데 이 마음이라는 시는 제가 그 퇴고와 탈고 과정을 모두 다 거치는데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쓰면서도 탈고를 끝내면서도 더 이상 고칠 게 없다. 더 이상 고칠 게 없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때 그 감정과 그 생각 거기에 대한 표현을 완벽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라는 시를 이 시집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은? 마음, 당신만이 있던 이곳은 이제 놓아버린 마음의 잔해가 밀려온 섬. 가끔은 이전도 흔적을 찾으려는 듯이 미연했었던 깊은 후회를 손에 문득 쥐어보곤 하지만 꺼내어보면 다시 덮어두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떠올라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던 어린 마음과 언젠가는 닿을 거라 믿었던 헛된 마음이 지친 한숨처럼 바래지는 간절함이라는 것을 붙잡으려는 기나긴 찰나 그 순간들 속에서 떠오르면 묻어두는 것이 옳음을 돌이켜보게 하는 이곳은 이제 애틋한 마음의 희미한 흔적만이 시간의 작용에 풍화되는 섬.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제 시집 중에 좋아하는 시가 있고 그 시를 한번 낭송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